솔직히 한국이 일본을 넘볼 수준은 아니잖아요. 한 일본인 유학생이 던진 이 한마디가 강희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렸고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벌어진 치열한 토론, 그리고 일본 유학생이 결국 충격받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군사력. 과연 그가 알게 된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군사력의 위험.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의실 교수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분석하는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넘볼 수준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경제력도 강하고 기술력도 앞서니까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버 같네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중 한 한국인 학생, 민수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한 건 맞지만 한국을 얕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선 부분도 많아요. 일본 유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자위대는 세계 최강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고 방위산업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본을 따라잡기는 힘들죠.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쪽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한국의 군사력이 정말 일본에 비해 부족한지, 아니면 최근 발전한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넘볼 수준인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강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장이 된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교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학생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토론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애초에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징병제를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방위산업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징병제? 한국이 징병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강한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일본은 자위대지만 정예화된 병력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솔직히 한국이 일본보다 무기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아직도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보라매 등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며 방산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산 무기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들이 많죠. 반면 일본은 무기를 만들긴 해도 수출 제한이 심하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해군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현재 경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독도함과 마라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 유학생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과 전투 태세 면에서도 일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상태고 북한과 대치 중이죠. 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실전 경험이 없는 일본 자위대가 제대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와
지속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춘 군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의 뒤를 따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일본인 유학생은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긍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일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의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미군 기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고 군사적으로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표정을 굳히며 반박하려 했지만 강의실에서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고 K2 전차 역시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면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체 생산한 무기의 해외 수출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교수가 흥미롭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최근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며 방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었죠. 최근 들어 조금씩 풀리고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활발한 방산 외교를 펼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방위 예산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더 강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효율적인 투자와 실전 경험이에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강력한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군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이제껏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강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이 있네요.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나 예산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 방위산업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동맹 관계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일본이 강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겠죠. 일본인 유학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한국인 학생들은 자부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됐다. 토론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걔 표정 봤어? 처음엔 자신만만하더니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 그러게. 근데 사실 우리도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분명히 강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국내 방산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보라매 등 첨단 무기 개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전 세계로 방산 수출, 한국의 사이버전 및 첨단 방위 기술력도 급성장 중. 이거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데? 그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국방력만이 아니라 경제력과 외교력까지 포함된 종합적 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방산, 세계를 장악하다. 최근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F-21 세계 최강급 자주포로 폴란드, 호주, 핀란드, 터키 등 10개국 이상의 수출, K2 전차 F-21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뛰어넘는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의 대량 수출 성공. K의 보람의 F-21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향후 동남아 및 유럽 시장까지 수출 전망. 한국형 구축함 그리고 항공모함 F-21 해군력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경항공모함 건조까지 계획 중. 이 정도면 일본이 한국을 얕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러던 중 민수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속보 일본,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에 위기감 느껴. 기사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무기 수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자국의 군사력을 내부적으로만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 정부는 방산 규제를 완화하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자극한 셈이네. 민수는 이 사실을 일본인 유학생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서 다시 마주친 일본인 유학생에게 민수는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거 말이야. 한국이 일본을 넘볼 수준이 아니라 했지. 근데 일본 정부는 한국 때문에 방산 수출 규제를 풀고 있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일본인 유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민수와 일본인 유학생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이 자신감 넘치게 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몰랐어. 솔직히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줄은.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 거야. 한국은 지금도 성장 중이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반박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래도 일본은 미국과 오랜 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군과의 공조 능력도 중요하지 않나?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미국과의 협력은 군사력에서 중요한 요소지. 근데 한국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심지어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과 미군은 매년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 대비를 해. 최근에는 프리덤 쉴드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최첨단 전력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지. 한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F-35 KF-16 전투기를 활용한 전술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강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전 훈련과 전투 경험을 쌓으며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실전과 같은 전투 경험을 쌓다.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 매년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전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 연합봉중작전 훈련,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와 한국의 공군력이 협력하는 실전 대응 훈련, 첨단 전력 강화 한국군, 미군의 전략 자산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 강화. 민수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건 한국군이 믿을 만한 전력이라는 걸 의미해. 한미동맹은 단순한 보호 관계가 아니야. 한국군은 독립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군대이고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 일본인 유학생은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점점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일본보다 더 강한 군사 강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중이야.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이제까지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열세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럽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한 지 오래됐잖아? 실전 경험이라고 해도 요즘 전쟁 방식이 많이 변했는데 진짜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이 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 질문에 일본인 유학생은 반격할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맞아. 최근 전쟁을 겪은 건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고 한국은 직접적인 전투 경험이 없잖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는 몇 개의 뉴스를 검색한 후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뉴스 한국군 중동 파병 작전에서 실전 경험 쌓아 특집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성공 속보 아크 부대 UAE 특수부대와 합동훈련 실시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한국군은 이미 다양한 해외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 대표적으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을 수차례 소탕하며 실전 작전을 수행했고 아크 부대는 중동에서 특수작전 훈련을 수행하며 세계 최정예 부대들과 협력하고 있어. 학생들은 놀란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청해부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과 실전 교전, 한국 선박 보호 작전 수행, 아크부대 UAE에서 실전 훈련을 수행하며 중동 특수부대와 합동 작전 경험, 동명부대 그리고 한빛부대 레바논, 남수단 등에서 평화 유지 및 작전 수행. 우린 단순히 책상에서 군사 전략을 짜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전투를 수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교수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이론적 훈련뿐만 아니라 해외 작전과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실제 전장 환경을 경험하고 있죠. 이는 군사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논리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인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이 단순한 방어적인 군대가 아니라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갖춘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라는 게 확실해지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지. 그 순간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됐다. 강의가 끝난 후 민수는 교실을 나서려다가 일본인 유학생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일본인 유학생은 여전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까와 달리 그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일본이 항상 우위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 민수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한국이 전쟁을 겪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본인 유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도 군사력을 키워야 할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군사력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군사력을 발전시키느냐지.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자국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 일본인 유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미국인 학생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오늘 수업 진짜 흥미로웠어. 솔직히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 집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미국인 학생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해졌어. 일본인 유학생도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더 많이 공부해 봐야겠네.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좋아. 앞으로 한국을 얕보는 일은 없겠지. 일본인 유학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렇게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은 강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민수와 일본인 유학생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거야.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미래 한국군 발전 계획, KF-21 보람의 한국의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곧 실전 배치 예정, 차세대 구축함 KDDX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구축함 개발 중, 경항공모함 사업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추진, 해군력 확장, 우주군 창설 준비 군사 위성 및 우주방위 기술 개발 중.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력이 아니라 전략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야. 일본인 유학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충격이야. 난 일본이 항상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때 미국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국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일본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인 유학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일본도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야.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한국처럼 빠르게 군사력을 성장시키기는 어려울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은 역사적인 이유로 군사력 강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각 나라가 균형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야. 그게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일본인 유학생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은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우린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 하지만 강한 군사력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야. 그 순간 일본인 유학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깊이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키우는지. 앞으로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얕보는 일은 없겠지. 민수의 농담 섞인 질문에 일본인 유학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는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 그렇게 또 하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강의실에서 다시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어요. 이번엔 그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자 일본인 유학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랑 토론한 이후로 계속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찾아봤어. 그리고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민수는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 군사력 인정한다는 거야? 일본인 유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인정해야겠더라. 특히 방산 기술력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선 부분이 많더라고. 솔직히 우리 일본도 무기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 보유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엔 더 큰 차이가 날걸? 일본인 유학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일본도 뭔가 변해야 할 텐데.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군사력 발전에 진심이야?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 그리고 그때마다 강한 군사력이 없어서 큰 피해를 입었지.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야. 일본인 유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킨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건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전쟁을 막기 위해서지. 군사력이 강하면 함부로 공격받지 않아. 힘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야. 일본인 유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은 진짜 대단하네.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라 왜 군사력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미국인 학생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야. 진짜 글로벌 파워가 되고 있어.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잖아. 그 순간 일본인 유학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겠어. 그렇게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K방사는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로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국가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쭉 전진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